속도랑 가속도에 대한 개념 설명을 먼저 좀 해볼게요. 왜 이래 이거? 개념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요걸 알아두시면 좋아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도라는 게 뭔지 아냐 혹시 너네? 속도요? 속도 너네 뭐 공통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나 속도? 증가하는 거. 뭐 약간 뭐 알고 있긴 하네. 속도가 지금 증가하기만 하면 그럼 뭐 감소 못하면 뭐 뒤지는 거야? 뭐. 속도가 뭐야? 알고 있어 혹시? 정의 속도 뭔지 알아? 뭐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말을 해야지. 알잖아 너. 속도 뭔데? 속도요. 아이씨. 속도 뭐야? 네. 속도가 뭐냐면 우리 차 타갔잖아, 그렇지? 차 타면 뭐야? 시속 몇 킬로미터 이게 속도 아니야? 그 시속 몇 킬로미터가 뭐야?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속 80이다 하면 뭐야? 1시간에 80km 간다 이거 아니야? 그리고 속도 우리 언제 배웠어? 거속시 할 때 배웠잖아, 거속시 할 때. 그래서 원래 거속시 할 때 이거잖아, 이거. 그지? 속도. 맞아? 시간분의 거리야, 시간분의 거리. 그지?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라니까. 맞아? 근데 여기서 좀 차이가 있어. 속력과 속도에 대한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것도 공통과학 시간에 배운. 이거 씨발 학교 수업을 안 들으세요? 제가 1학년 맞춤으로 수업을 하는 건데 니네는 2학년인데 자, 속력과 속도가 있는데요. 속력은 뭐냐면 파워야, 파워. 내가 지금 시속 80으로 가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 이건 속력이게 속도게. 속도? 잘 찍어봐. 시속 80으로 가고 있어. 시속. 자, 그럼 두 가지를 줄게. 시속 80으로 가고 있는 거랑 시속 80으로 앞으로 가고 있는 거랑 누가 속도고 누가 속력이야? 나는 누가 속력이야? 어? 앞으로 가는 게? 속력? 잘못 찍었어요, 씨발. 자, 속력이랑 속도의 차이는요. 속력은 이게 이 력자가 뭐냐면 힘력자야, 힘력. 그러니까 파워만 보는 거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시속 80으로 가고 있다. 뒤로 가고 있을 수도 있지. 앞으로 가고 있을 수도 있고 위로 가고 있을 수도 있잖아. 우주선 위로도 가잖아, 그렇지? 그 씨발 땅굴 채굴기는 아래로도 가는데 맞잖아.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파워가 시속 80이다 하는 게 속력이에요. 그리고 속도는요. 속도는 방향이 있어요. 속도는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 앞으로 가는 걸 우리가 플러스 방향으로 나타낼 거고 뒤로 가는 거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나타내. 이게 속도예요, 속도.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존재한다? 그럼 속도. 근데 그냥 80 딱 이렇게 줬다? 그럼 이건 속력. 알겠어?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울 거야? 속도를 배울 거야, 속도. 그러니까 외울 때 뭐 어떻게 외우면 되겠어? 력은 파워야, 파워. 힘력자야, 힘력. 너네 한자 힘력자는 씨발 알잖아. 이건 구급에서도 배우는 거 아니야? 힘력자는 알지? 력만 외우세요, 알겠죠? 파워야, 파워. 딱 얼마만큼의 세기인지 파워만 재는 거면 그냥 80만 나와. 근데 우리 속도란 말이야. 속도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했지? 시간분의 거리, 그치? 그러니까 내가 10초 동안 얼마만큼 움직였는지 그게 바로 속도야. 그래서 내가 0초부터 10초까지 예를 들면 뭐 거리 0인 지점에서 10인 지점까지 이렇게 움직였어. 그래서 10초 동안 10만큼 움직인 거야. 이해돼? 그러면 시간이 몇 초야? 10초. 움직인 거리가 10. 그러면 시간 분의 거리 해서 1m/s. 이게 속도예요. 맞아? 이거를 우리가 잘 아는 걸로 바꾸면 어떻게 돼? 10시간 동안 800km를 갔다. 이렇게 해서 나눠주면 880km/h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그러니까 속도가 뭐야? 시간분의 거리야. 근데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무슨 말이야? 그냥 시간분의 거리 하면 재미있게 배운 거고 변한 시간 분의 변한 거리
변한 이거 뭐야? 우리 맨 처음에 미분계수 단원에서 뭐 배웠어? 증분 배웠지. 증분, 증가량, 그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가 뭐인 거야? 시간인 거야. y가 뭐인 거야? 거리인 거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대로 속도. 따라서 속도는 뭐야? 위치를 갖다가 미분 계수가 바로 속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분 계수가 뭐야? 시간분의 거리니까 시간분의 거리를 미분한 게 바로 속도구나. 원래 우리가 이렇게 생긴 fx가 여기가 x면 요 값이 fx잖아, 그렇지? 이 fx를 미분한 게 이 점에서의 미분 계수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값을 미분한 게 미분 계수, 거리를 미분한 게 속도가 되는 거야. 알겠어? 이 함수는 거리를 나타내는 함수일 거니까. 그래서 거리라고 안 하고 위치라고 합니다. 위치가 얼마만큼 바뀌었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C가 T에서 위치를 FT라고 할 때 FT를 미분하면 그게 속도가 돼요. 자, 근데 가속도는 뭐냐면, 가속도는 뭐야? 그냥 돌다리 들리냐? 가속도는 뭐냐면 내가 엑셀을 밟으면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지, 그치? 이게 가속도야. 그러면 일정한 시간만큼의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 내가 가속을 얼마만큼 했는가는 속도가 얼마만큼 변했는 거야. 자, 10초가 흘렀어. 10초가 흘렀는데 속력이 40에서 80으로 갔어. 그러면 시간의 변화량은 10이지, 그지? 시간의 변화량은 10이고 그리고 속도의 변화량은 40이야.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나누면 4m/s 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s가 두 개니까 이게 가속도야. 가속도는 뭐야? 초당 4m/s씩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10초가 지나면 40만큼 속도가 빨라진 거죠. 원래 40이었는데 10초 지났으니까 80이 된 거야. 알겠어? 가속도는 뭐냐면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이다. 즉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 거야. 자, 쌤이 지금까지 설명한 거 다 까먹어도 돼요. 그냥 그렇군 하면 돼. 알겠지? 그렇군이지만 우리 뭐만 알면 돼? 이것만 알면 돼.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는군. 자, 근데 우리 적분 배웠죠, 적분. 적분에서는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는 거. 그래서 적분은 미분의 반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속도는 이제 아까 말했지만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있다 그랬지? 속도가 양수인 경우에는 양의 방향, 앞으로 움직이는 거야. 속도가 음수인 경우에는 음의 방향, 뒤로 움직이는 거야. 속도가 0인 경우에는 멈추거나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야.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앞으로 가고 있어. 앞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가다가 차가 앞으로 80m/s로 80km/h로 가고 있어.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갈 수 있어? 차가 무슨 뭐 텔레포트 하냐?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확 이렇게 갈 수 있어? 절대 안 되지, 그치? 얘가 어떻게 유턴을 하든지 잠깐 멈춰서 뒤로 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지만 얘가 이렇게 가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갈 수는 절대 없단 말이야, 그치? 그건 완전 물리법칙에 위배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차가 80으로 가다가 멈추고 뒤로 가는 건 괜찮지, 그치? 그리고 갈 때도 자 80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뚝 이렇게 멈추면 돼, 안 돼? 속도가 80이었는데 속도가 갑자기 0 딱? 이건 절대 안 된다니까? 아니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 자리에 딱 쓰는 거야. 그럼 사람은 시속 80km로 날아가. 좆되는 거야. 아니 진짜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이 속도를 배울 때 물리법칙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근데 그 물리법칙이라고 해서 내가 물리를 알려줄 그런 건 아니고 딱 뭐만 알고 있는데 속도는 80에서 0이 되려면 천천히 내려와야 된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80, 70,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뒤로 가고 싶어? 그럼 거기서부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80까지 가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속도가 80에서 마이너스 80으로 가는 과정은 80, 마이너스 80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80에서 0 찍고 다시 마이너스 80까지 가는 요런 상태. 아시겠죠? 그것만 잘 기억하고 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은 뭐다?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야. 속도가 0이 되는 준비. 얘는 잠시 멈추지만 이제 뒤로 갈 준비를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멈춰 있을 수도 있고 모르지. 자, 그래서 속도를 배웠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다 배울 수 있어. 뭐 길이, 넓이, 부피, 뭐 배울 모든 것들, 막 모든 것들의 변화율이라는 건 이 속도가 쌤이 뭐라 했어?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율이라고 그랬지. 시간이 이만큼 흘렀을 때 거리가 이만큼 흘렀다. 시간에 따른 거리의 변화율이거든. 시간에 따른 길이의 변화율,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율, 시간에 따른 부피의 변화율은 다 뭐냐면 그 길이를 미분하면 되고 부피를 미분하면 되고 넓이를 미분하면 돼. 그럼 우린 뭘 하면 돼? 이 길이, 넓이, 부피에 대한 식을 찾으면 돼. 알겠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울 뭐뭐의 변화율은 속도랑 똑같은 거야. 속도가 뭐라고? 거리의 변화율이야. 알겠지? 위치의 변화율이야. 위치의 변화율. 적분 때도 똑같이 배울 거니까 잘 알고 있어야 돼. 속도는 위치의 변화율이야. 그러니까 위치를 미분한 거고, 길이의 변화율은 길이를 미분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머릿속으로 변화율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쭉 넘어가가지고 속도가 속도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 이 속도가 속도 문제를 풀 때 기말고사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새끼야. 원점을 출발하여. 원점을 출발하여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미적분 1에서는 뭘 배울 거냐면 여기 이런 좌표 평면에서 점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걸 배우는 게 아니야. 뭐 배우냐면 딱 수직선만 배워. 여기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배워. 그러니까 위아래가 없어. X좌표 한 개만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미적분 2로 넘어가면 X좌표, Y좌표가 둘 다 생겨요. 근데 미적분 1에서는 앞뒤로 왔다 갔다만 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출발하는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원점에서 출발하는 거야. 원점에서. 알겠지? 근데 여기 만약에 X는 1에서 출발하여 X는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하여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문제가 존나 길게 줄 건데 거기 있으면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너네 쌤이랑 맨날 대표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쌤이 맨날 어떻게 해? 맨 앞에 있는 거에 보통 밑줄 치고 가지 않아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 낚시를 그렇게 많이 넣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몇 번 당해봤을 거야. 아니지, 공부를 안 했으니까 당해본 적이 없겠지, 그치? 맨 앞에다가 낚시를 많이 넣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 낚시를 조심해야 된다. 자, 원점을 출발하여 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출발한 거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C가 T에서의 위치가 라고 했잖아. 그치? 위치를 준단 말이야, 보통. 위치가 이거일 때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 속도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 자, 천천히 해석을 해봅시다. 자, 일단 위치에 대한 식을 줬는데요. 원점을 지나는 순간 요 녀석을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아? 야, 원점을 지난다라는 거는 내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면서 원점을 다시 지날 수 있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 원점을 지난다에 대한 느낌부터 가져봐. 얘가 여기서 출발해서 일로 갔다가 왔다가 할 수도 있잖아. 그렇지? 맞아? 그래서 원점을 지날 수도 있지. 이렇게 그 원점을 지나는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날 때, 그러고 나서 계속 뭐 뒤로 가든지 계속 앞으로 가든지 할 거란 말이야. 그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위치가 0이 된다는 얘기야. 위치에다가 시간에 1 집어넣으면 여기 뭐가 나올 거야. 그게 뭐야? 현재 위치. 그치?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거 뭐야? 원점을 지난다? 위치가 0이 되는 걸 찾아라 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원점을 지나는 순간에다가 밑줄 쳐놓고 위치가 0이 되는 순간, 위치는 0 이렇게 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위치 값이 0이 되는 시간을 찾아봅시다. 자, 그러면 미분이래. 인수분해 하시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t 값이 0 또는 2 또는 3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0일 때 한 번 원점에 있고, 2초일 때 한 번 원점에 있고, 3초일 때 한 번 원점에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그 좌표 평면의 그래프로 한번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0초, 2초, 3초. 선생님, 수직선에서만 움직인다고 하더니 왜 갑자기 좌표 평면으로 왔나요? 자, 이거 뭐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애의 변화를 보여주는 거야.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그치? 얘가 이게 어떻게 해석하면 돼? 0초부터 앞으로 가는 거야. 앞으로. 여기가 뭐야? 시간이고 여기가 위치예요. 위치. 이해되세요? 여기가 시간이고 여기가 위치예요. 그러니까 0초부터 시간이 흐를 때마다 위치가 점점 앞으로 가는 거야. 앞으로 가서 여기 어딘지 모르지만 되게 멀리까지 갔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왔다가 2초가 되는 순간 다시 줄어들어서 2초가 될 때 딱 여기 온 거야. 그리고 뒤로 갔다가 여기서 3초가 되는 순간에 다시 원점을 지나서 이제 앞으로만 쭉 가는 거야.
이해돼? 이게 시간에 따른 걸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좌표평면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다가 쌤이 만약에 너네한테 자 얘네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앞으로 갔어 이러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지? 이렇게 안 보이. 이렇게 볼 수 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은 수직선에서 움직이지만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볼 때는 여기다 표현을 해준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는 방법도 잘 알아야 돼야겠지? 자 어쨌든 첫 번째로 원점을 다시 지나고요. 두 번째로 원점을 지나면서 마지막으로 지나는 곳이 여기가 3. 그지? 이때 뭐 구하래? 3일 때의 속도를 구하라 했어. 자 여기 보니까 순간의 속도를 구하라고 하는 거 보니 순간 변화예요. 즉 쟤를 갖다가 미분해서 여기다가 3을 갖다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얘가 바로 내가 찾고 싶은 3초일 때의 속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됐어? 넘어갑시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에 대한 시각 T에서의 위치가 각각 XP, XQ 이렇게 되어 있다. 자, 두 점의 속도가 밑줄, 두 점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라고 했어. 뭐야? 두 점의 속도는 각각 미분하면 속도 아니야? 둘 다 위치를 준 거잖아. 위치, 그치? 위치를 줬으니까 각각 미분하면 속도야. 그래서 XP 프라임 T가 T제곱 플러스 4가 되고 XQ 프라임 T가 4T 이렇게 돼요. 얘네들이 같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서 계산해주면요. T 값이 2가 됩니다. 됐어요? 이때가 뭐야? 아, P랑 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군. 그때 점 P의 가속도를 구하래. 가속도는 쌤이 뭐라 했어? 속도를 미분하는 거라 했지, 그치? 그럼 위치를 미분한 걸 다시 미분해주면 되는 거야. 위치를 미분했더니 요 녀석이잖아, 그치? 요거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원래 이런 표현 잘 안 쓰지만 더블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한 번 더 미분했다는 뜻이야. 그래서 2t 여기다 2 갖다 집어넣으니까 이제 답은 4가 되는 거지. 됐어? 자, 이 문제 우리가 아무것도 안 배운 상태로 풀 수 있어 없어? 절대 안 돼. 이걸 해석하지 못하면 절대 못 풀어. 알겠지?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석하는 거 쌤이 맨날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야. 넘어갑시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 이렇게 주어졌어.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밑줄. 쌤이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했다. 운동 방향, 여기 운동 방향을 바꾸는 애만. 운동 방향을 바꾼다가 뭐라 했어? 오, 우리 정혁이 수업 열심히 듣는데. 쌤 뭐라 했어? 운동 방향을 바꿀 때 가다가 멈추고 다시 바꾼다 그랬지, 그치? 속도가 0이 될 때. 자, 여기 써놓으세요. 속도가 0이 될 때입니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속도가 0이 될 때야.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자, 이런 그래프에 얘는 속도가 지금 이거 속도 그래프라고 해볼게. 속도. 자, 속도가 음수지. 이거 뒤로 가는 거거든. 뒤로 가고 있어, 차가. 뒤로 가다가 여기서 속도가 0이 되면서 뒤로 가다 멈췄어. 그리고 여기는 속도가 플러스지. 그러니까 다시 앞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다가 여기 속도가 다시 0이 돼서 가다가 멈췄어. 그리고 얘는 운동 방향을 바꿔 안 바꿔? 다시 속도가 플러스로 가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뭐야? 뒤로 가다 멈춰서 앞으로 가다가 멈추고 다시 앞으로 가는 거야. 맞아? 그 말은 여기는 속도가 0이지만 운동 방향을 바꾸지 않아. 즉 중근일 때는 속도가 0이어도 운동 방향을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속도가 0인 거 맞긴 한데 만약에 3차 이상으로 나오게 되면 그 근에서 중근이 나온다? 그럼 걔는 속도 운동 방향 바꾸는 애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지금은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니까 쌤이 그 내용은 잠깐 언급만 하고 갈 건데 혹시라도 중근이 나와서 상중 문제 풀다가 중근이 나온다? 그럼 조심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를 갖다 미분하시면요. 이렇게 되고 얘 인수분해하니까 이렇게 되고 t 값이 3분의 1이랑 3이네. 맞아? 그럼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3분의 1하고 3인 거잖아, 그치? 그럼 첫 번째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3분의 1이고 두 번째로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 3인 거지. 맞아? 이때의 가속도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얘 한 번 더 미분하면 되겠다.
맞죠? 그래서 x 더블 프라임 t는 마이너스 6t 플러스 10이니까 여기다가 갖다가 3 갖다 집어넣으시면 답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C가 T에서의 속도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라고 했는데, 야 근데 내가 지금 설명해 주니까 되게 그럴싸하게 쉽게 들리잖아, 그렇지?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보게 되면 존나 헷갈려요, 진짜. 특히나 이 속도 그래프가 주어질 때랑 이 속도 그래프가 주어질 때도 있고요. 얘는 속도밖에 없나? 아, 속도 그래프밖에 안 주어지네요. 여기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가면요, 속도 그래프가 아니고 위치 그래프를 줄 때도 있고 가속도 그래프를 줄 때도 있어요. 그 각각의 그래프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봅시다. 자, 속도 그래프가 이렇대. 같이 해석해보자. 일단 첫 번째, 당연히 0인 때가 중요하겠지, 그지? 2일 때랑 4일 때랑 5일 때 집중해서 볼 건데, 일단 0에서 속도가 0이야. 멈춰 있어, 그치? 자, 출발한다. 앞으로 가, 앞으로. 그죠? 이게 근데 앞으로 간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거야. 당연히 앞으로 가는 거 맞지, 그지? 앞으로 가고 있는 거 맞는데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는 앞으로 가고 있어, 뒤로 가고 있어? 이래서 틀리는 거야. 뒤로 간다. 이래서 틀리는 거야. 쌤이 뭐라 했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지. 자,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지, 차가? 그럼 여기서 지금 갑자기 뒤로 간다고, 이렇게? 여기서 꺾이는 순간? 이게 이래서 틀리는 거야. 알겠어? 여기는 뭐야?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야. 빨리 가다가 줄어들고 있어서 속도가 0이 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 진짜 중요해. 내가 말했잖아. 마치 나한테 들으면 되게 이지 깎아한 것처럼 들리지만 이거 존나 어려워요. 알겠지? 속도가 빨라져. 와, 해서 속도가 빨라지다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아. 브레이크를 밟아서, 오케이? 그럼 여긴 뭐야? 뒤로 가는 거, 뒤로. 와, 해서 뒤로 빨리 가고 있어. 여긴 뭐야? 여기 앞으로 가는 거지. 여기 뭐라고? 여기서 속도가 줄어드는 거야. 뒤로 가는 속도가 줄어드는 거야. 여기서 와, 오케이? 뒤로 가다 멈춘 거야. 여긴 다시 앞으로 가는 속도가 빨라진 거고, 가다가 브레이크 밟아서 여기서 멈춘 거, 그지?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는 거. 됐어? 이해돼? 존나 헷갈리죠? 자, 그래서 좀 더 쉽게 알려줄게. 자, 이거 뭐야? 속도 그래프지. 속도 그래프는 즉 속도 그래프는 보통 속도는 벨로시티의 약자인 v를 써요. 얘는 위치를 미분한 녀석, 즉 도함수란 말이야. 그치? 도함수잖아. 도함수 우리 뭐해? 항상 뿔마 뿔 이거 쓰잖아, 그치? 무슨 말이야? 여기 구간에서 속도가 양수란 얘기야. 여기 계속 앞으로 가는 구간. 이러면 안 틀리겠지, 그치? 속도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는 것만 머리에 넣어놓고, 여기는 계속 앞으로 가는 구간이야. 여기 전부 다. 여긴 전부 다 뒤로 가는 구간. 여긴 전부 다 앞으로 가는 구간인 거야. 알겠어? 갔다가 꺾인다고 해서 뒤로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진짜 큰 오산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위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요 2랑 4랑 5를 기점으로 어떻게 돼?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앞으로 가는 거야. 이게 위치의 변화야. 이해됐어? 자, 그걸로 문제 풀어봅시다. 자, t가 1일 때랑 t가 3일 때는 정지에 있다. 맞아? 맞아? 선생님 뭐라 했어? 속도가 존나 빨라지고 있다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래서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즉 1이랑 3일 때는 뭐야? 그냥 속도가 존나 높고 속도가 존나 낮고 이거야. 거기서 정지하지 않았어요. 정지는 어디야? 2, 4. 그치? 2, 4, 5가 정지야. 알겠지? 자, 두 번째, 2에서 4 사이에서 음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맞죠? 이게 정확한 거야. 여기서 이거 우리 그래프만 딱 띵 보면 어떻게 돼? 자, 그래프만 띡 봐. 여기 왠지 여기서 이게 뒤로 가는 거 같고 이건 앞으로 가는 거 같고 이거 뒤로 가는 거 같잖아. 이렇게 새 그래프를 갖다 던져주면 이렇게 된다니까? 알겠지? 뭐야? 여기 다 뒤로 가는 거야. 여기 다 앞으로 가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2에서 4 사이에서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맞는 얘기. 알겠죠? 자, 세 번째, t가 5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 바꿔 안 바꿔? 안 바꿔. 앞으로 가다가 멈춰서 다시 앞으로 가는 거야. 됐어? 자, 네 번째, 어디야? 3에서 4 사이에서 3에서 4 사이에서 속력이 증가해? 속력이 감소하고 속력이, 봐봐, 이게 잘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3에서 4 사이에서 속력이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속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 속력이 나왔잖아. 그지? 막 대답하면 안 돼. 속력이 뭐야? 파워라 그랬지. 자, 그럼 절대값인 거야. 그지? 파워는 절대값인 거야. 마이너스 80이랑 플러스 80이랑 둘 다 80이잖아. 맞아? 그러면 속력은 파워야, 파워. 그러면 X축으로부터 존나 멀어져 있는 게 파워가 센 거야. 마이너스 2든 플러스 2든 뭐라고? X축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절대값이 큰 게 파워가 센 거라고. 지금 절대값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그럼 파워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줄어들고 있는 거야. 파워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야 답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틀린 거야. 여기 속도가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속도는 어떻게 되고 있어? 속도는 증가하고 있어. 그지? 이거 너네 보면은 맞다고 해야 돼. 이게 속도 그래프고 속도는 여기서부터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속도는 올라가고 있어. 근데 속력은 감소하고 있지. 알겠어? 존나 어렵죠? 0에서 6 사이에서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꿔. 2, 4. 5에서는 안 바꾸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다. 뭐 너무 졸리면 저기 일어나 계세요. 아이 어려워. 아 그래요? 학교도 갔다 오셨는데 힘드실 텐데. 자, 이런 거 밑줄 치란 얘기야. 지면으로부터 40m 높이에서 이미 출발점이 원점이 아니야. 이미 40m만큼 올라와서 던진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지면으로부터 40m 떨어진 요 높이에서 20m/s 속도로 똑바로 위로 던진 물체의 높이를 h라고 한대요. 그러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재는 거니까 여기가 h가 되는 거지. 그치? 여기서 h. 그래서 그 h가 이거래. 그럴 때 이 물체가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는, 자, 최고 지점 밑줄. 야, 해석 안 하면 못 풀잖아. 그럼 최고 지점은 뭐야? 아까 우리가 뭐가 0, 뭐가 0, 뭐 어떠고 저쩌고 막 이런 거 했었지. 야, 최고 지점은 뭘까? 던진 높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질 때. 나도 알지. 씨발 그렇게 하면 뭐 여기 뭐 국어 시간이야? 뭐 씨발 여기다 서술형으로 제가 던진 높이 중에서 가장 높은 부분을 집었을 때 아무래도 답은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할 거야? 최고 지점에 해당하는 성질이 뭐가 있을까? 실제로 물건을 던져볼까? 자, 물건을 던져. 그러면 최고 지점 찍고 내려오겠지. 그럼 그 최고 지점에 있을 때 무슨 성질이 있을까? 속도가 0이야. 왠 줄 알아? 운동 방향을 바꾸잖아. 올라갔다가 내려오잖아. 그치? 그리고 실제 던져봐 여기 잠깐 멈추지 않냐 이렇게? 그치? 여기서 잠깐 멈추고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야. 맞아? 그래서 최고 지점일 때는 뭐야? 던져서 딱 최고 지점에 떨어졌을 때는 속도가 0이야. 운동 방향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써놓으세요. 속도가 0입니다. 속도가. 자, 이거 말고도 여러분 물어보는 게 많겠지. 이거 말고도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겠지. 그럼 여러분들 실제로 뭘 해봐. 이게 뭐 던져본다든지 뭐 때려본다든지, 알겠지? 뭘 해봐. 그걸 해보고 나서 그 지점에 뭐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란 말이야. 자, 그럼 속도가 0이니까 저 h를 미분하겠습니다. 자, 미분하면 20-10t 이렇게 되겠지? 얘가 0인 걸 찾으니까 t 값이 2가 나옵니다. 됐어요? 그 2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h2 값은 40 더하기 40 빼기 20 이렇게 해서 60. 됐어? 됐어? 근데 여기서 문제가 조금 꼬면 어떻게 되냐면 지면으로부터라고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오냐면 던진 곳으로부터의 높이 이런 게 나와. 던진 곳으로부터의 높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구한 60에서 40을 빼갖고 20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내가 여기 주어진 h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잖아. 문제에 써있잖아.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라고. 어디 써 씨발?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라고 써있잖아. 그치? 이게 h야. 근데 만약에 물체가 던져진 곳으로부터의 높이라고 하면은 여기를 재야 되니까 40m를 빼주셔야 돼요.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온갖 변화율들이 나와있죠. 시각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치? 자, 그러면 해보자. 자, 한 변의 길이가 8cm인 정사각형의 각 변의 길이가 몇 초 2cm씩 길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자, 이제부터 시간에 대한 미지수를 놓는 걸 알려줄게. 우리 8cm짜리 1초 지나면 몇 cm 돼? 2초 지나면 12cm, 3초 지나면 14cm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1초에 2cm씩 늘어난다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8 더하기 2t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10 되고 2 넣으면 10이 되고 3 넣으면 알겠지? 그래서 시간 1초, 1t 이런 것들 다 t로 둘 거야. 그래서 1초에 2cm 라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정사각형이고 이것의 대각선의 길이의 변화는 대각선은 뭐야? 1대 1대 루트이지? 그지? 1대 1대 루트이니까 여기 8 플러스 2t의 루트 2 곱한 거야. 즉 대각선의 길이를 LT라고 하시면요 8 루트 2 더하기 2 루트 2t 이렇게 됩니다. 어려워? 좀 뭐 어려운 게 없잖아, 그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지? 원래 8이었고 시간마다 2t씩 늘어나고 그래서 그걸 한 변으로 잡았고 그거에다 루트 2 곱한 게 바로 내가 구하고 싶은 LT. L은 랭스의 줄임말이에요. 여러분들 길이 알잖아요. 네. 영어. 자, 그래서 길이의 변화율 거래. 길이 변화율. 미분하면 2 루트 2. 쉽지? 쉽지 하려면 이 식을 세울 수 있어야겠지, 그치? 다음 넘어가 볼까? 자,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파동이 된대. 그치? 돌을 던지면 원들이 이렇게 커지겠지, 그치? 그 원이 가장 바깥쪽의 파문의 길이가 5cm씩 길어진대. 자, 그럼 원래 돌을 딱 던진 순간엔 반지름이 없죠. 그죠? 그냥 점이지. 근데 그 점이 이렇게 커지니까 걔가 초당 5cm씩 커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내가 어떻게 하라서? 반지름 어떻게 하라고? 초당 5cm니까 5t. 원래 없었는데 5t 이렇게 된 거야. 원래 0이었는데 플러스 5t. 알겠어?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얘가 뭐? 얘가 반지름. 5t가 반지름이야. 그럴 때 바깥쪽 화면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래요. 그쵸? 넓이의 변화율. 자, 넓이부터 구해볼까? 자, 넓이는 이거 파이 r 제곱이잖아, 그치? 파이 r 제곱 해서 25t 제곱 파이가 바로 넓이에요. 그럼 잘 봐. 요거 파이 문자야 상수야? 상수야, 미친놈들아. 파이 3.14 아니야? 뭐야 이거 씨발. 파이는 상수야, 알겠지? 여기 문자가 존나 많아요. 의지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야? t만 문자야. 즉 얘를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야? 50t 파이. 알겠지? 만약에 이거 너무 헷갈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그냥 상수 묶어놓고 그냥 t제곱 해버리면 되잖아. t만 문자니까. 그럼 미분하면 50파이 t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파이는 그냥 상수야. 곱해져 있는 애야. 이해돼? 자, 그래서 얘가 뭐야? 넓이의 변화율이 되는 거야. 넓이의 변화율. 근데 언제? 2초 후. t가 2일 때. 오케이? t가 2일 때 넓이의 변화율 구하라고 했으니까 S'2는 100파이 이렇게. 이해되세요? 네. 그럴 때 A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A 100 써주면 되겠지, 그치? 됐어? 다음 부피의 변화율. 자, 당연하게도 존나 까먹었을 것 같으니까 9의 부피 구하는 방법 아세요? 오? 비슷했어. 오, 맞아요. 그럼 9의 건널비는? 어? 야, 너네 이 정도는 누르고 있어야 돼. 고등학교 2학년 내일 모레 수능 봐야 되는데 벌어지겠어. 자, 적으세요. 9의 건널비 4파이 r 제곱입니다. 4파이 r 제곱이에요. 9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입니다. 외우세요. 야, 나연아, 그게 안 보이면 앞에 나와서 하는 미루. 여기서 외워. 뭐라고? 9의 건널비? 파이 r. 자, 반지름의 길이가 4cm 모양의 고무풍선에 공기를 넣어 1초당 1cm씩 증가시킨대. 자, 그러면 이 구 모양의 반지름은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어?
4 플러스 1t 그치? 4 플러스 t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6초 후에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래. 그럼 부피 찾아야겠지. 3분의 4 부피는 v 쓸 겁니다.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요거야. 됐어? 자 여기 파이 문자잖아. 오? 지금 다 끄덕거려. 살해당해 진짜. 파이 상수잖아 그치? 파이 상수니까 어떻게 자 이거 쌤이 미분하는 거 알려줬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 3 내려오고 차수 하나 깎고 안에 있는 거 미분해서 옆에 곱해주라 했어. 저는 까먹으면 죽여버릴 거야 진짜. 자 바로 미분하시면요. 이거 만약에 까먹었어. 야 씨발 저는 진짜 죽어야 됩니다. 까먹었어. 그럼 어떻게 하는데? 전개해. 전개해서 미분해. 까먹었다고 씨발 그냥 아 좆됐다 하지 말고 알겠지? 근데 안 까먹는 게 훨씬 편하잖아. 3 내려와서 곱해주고 차수 하나 깎아주고 안에 있는 건 내비도 그래서 미분해서 옆에 곱할 거야. 자 그래서 4 파이 4 플러스 t의 제곱 곱하기 1 해주시면 되죠. 4 플러스 t 미분하면 1 되니까 그치? 자 여기다가 6 갖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4파이 곱하기 10의 제곱 곱하기 1이니까 400파이 이렇게 됐어? 됐어. 자 그러니까 뭐야 길이의 변화율 뭐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뭐야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알겠지? 식을 잘 세우세요. 자, 요겁니다. 요거 쌤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까 우리 무슨 그래프 봤어? 속도 그래프 봤지 그치? 근데 이거는 위치 그래프야. 위치 그래프는 쌤이 뭐라 했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잘 봐. 자, 이거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야. 올라가는 거 그치? 올라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가고 있는 거야. 왜? 우리는 수직선밖에 안 배운다 했어 그치? 앞뒤 앞뒤 알겠어? 자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멈췄어 맞지? 멈추고 뒤로 가는 거잖아. 아니야? 네. 왜 아니야? 줄어드는 뭐가 줄어들어? 무슨 개소리야 이거 위치 그래프라니까? 위치 그래프야 이거는. 야 위치 그래프. 자 이거 앞으로 가는 거 맞아? 앞으로 가는 거 맞지? 위치가 앞으로 가고 있지? 여기 뭐야? 여기 뭐야? 멈춘 거야 여기는. 알겠어? 여기는 앞으로 가다가 멈춘 거야. 그리고 여기서 뒤로 가는 거야 여기는. 위치가 변하는 거야 위치가. 개 헷갈리지?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겠지? 자 위치 그래프에서는요 여기가 멈춘 겁니다. 왜? 여기 기울기가 몇이야? 0이지. 위치 미분하면 뭐라고? 속도라고. 속도가 0인 거라고. 알겠어? 알겠어? 자 그래서 여기서 뒤로 가 뒤로 가. 자 그럼 여기 뭐야 여기? 여기 멈춘 거지. 멈춘 거 아니야 여기? 여기 뭐야? 여기 뭐? 어? 원점 지난 거야. 왜? 내가 뭐라 했어? 이거 위치 그래프라니까? 위치가 0이잖아. 위치 잘 봐. 잘 봐. 이거 뭐야? 수직선이야 수직선. 수직선에서 얘가 아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너네 지금 영상 볼 때 못 보는구나. 자 수직선에서 원점에서 출발을 해요. 원점에서 출발한 애가 A초만큼 앞으로 갔어. 그리고 뒤로 가. 뒤로 가는 동안에 이만큼에서 원점에 딱 도달한 이 순간이 B초야. 오케이? 그러고 나서 B초를 뚫고 지나가서 C초에서 잠시 멈췄어. 그리고 다시 D초만큼 이동해서 원점을 지났어. 그리고 앞으로 2초만큼 가가지고 멈추고 다시 뒤로 가서 F에 멈춘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간 거야. 이거 이해돼? 이거 이해돼야 돼. 저는 이해 안 되지? 졸라 어렵잖아. 잘 보세요. 다시 볼게요. 앞으로 간 거야. 위치야 위치 그냥. 위치로 생각해. 앞, 뒤, 앞, 뒤, 앞, 뒤, 앞. 오케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는데 여기 원점을 잠시 지난 거야. 그럼 여기서 멈췄어 안 멈췄어? 안 멈춰. 그냥 뒤로 가는 거야. 알겠지? 멈추는 건 어디? 여기 극대극소. 왜? 속도가 0이니까. 미분한 애가 0이니까. 알겠어? 여기서 멈추는 거야. 여기서 멈추는 거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앞으로 가는데 여기서 잠시 원점에 들렀을 뿐. 이해됨? 오케이? 자 그래서 봅시다. 자 0에서 B까지 A일 때 속력이 최대다. 맞아? 여기서 속력이 최대야?
여기서 쌤이 뭐 한다 했어? 멈추면 속력이 씨발 0 아니에요? 영. 속력이 뭐라 했어? 파워라 했잖아. 파워가 0인데? 그게 최대야? 그지? 정신 차려. 자, 뭐라고? t가 a일 때 속력이 최소야. 최소. 0이야. 0. 알겠지? 속력이 최소야. 자, 0에서 f까지 운동 방향은 3번 바뀐다. 맞아? 앞으로 다 들어갔다가. 맞아. 여기서 한 번 바뀌어. 그지? 여기서 한 번 바뀌고, 여기서 한 번 바뀌고, 여기서 한 번 바뀌고, 여긴 어때? 그냥 그대로. 여기는 생각해. 아닌데 저것도 뒤에. 여기 안 바뀌나? 야, 정신 차려. 위치 그래프는 딱 읽으라고 그냥 그대로 앞, 뒤, 앞, 뒤, 앞. 어? 바뀐다니까? 이거 왜 접한다고 해서 왜? 이거 뭐라 했어, 쌤이? 위치. 이렇게 2초에서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거라니까? 근데 원점을 잠시 들르는 거야. 얘가 2에서 F로 갔다가 이렇게 들러서 가는 거라니까. 알겠어? 위치 그래프는 딱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돼. 앞, 뒤. 여기서 바뀌죠, 그렇죠? 뒤, 앞. 여기서 바뀌죠? 그리고 뒤, 앞, 뒤. 오케이? 그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바뀝니다. 네 번. 그럼 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물어보면 쌤이 뭐라 했어? 속도가 0인 지점이 운동 방향 바꾸는 거라 했지, 그치? 속도가 0인 지점 하나, 둘, 셋, 네 개 보시면 돼요. 됐어? 그래서 니은도 틀렸다. 그 다음 디귿. t가 c일 때 점의 속도가 0이다. c일 때 속도 0 맞아? 맞다니까? 정신 차려. 맞다고. 알겠지? 여기는 뒤로 가다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 잠시 멈추는 구간이에요. 자, 0에서 F까지 2일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했어. 2일 때 가장 멀리 떨어져 있나? 자, 멀리 떨어져 있는 건 뭐야? 어디야 그럼? 가장 높은 거. 가장 높거나 가장 낮고. 왔어? 가장 높거나 가장 낮거나 한 데가 바로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가장 낮으면 뭐야? 뒤로 멀리가 있는 거고. 가장 높으면 뭐야? 앞으로 멀리가 있는 거야. 알겠지? 이건 앞뒤밖에 없어. 그래서 앞으로 가장 먼 A 지점일 때가 맞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답은 C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 미분이 끝났어요. 자, 미분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다음 시간 특강 시간에 이제 적분 마무리에 속도가 속도 하면 끝이 나는데요. 자, 그리고 그 우리 소연이랑 나연이는 적분 따로 강의 들을 거야. 쌤이 시간 지정해 줄 때마다 그때 들어. 알겠지? 자, 그래서 잘 들어. 자, 다시 설명해 줄게. 자, 지금 RPM 했잖아요. 그쵸? 그죠? 이 RPM이랑 같은 난이도가 센 B예요. 센 B. 그래서 나는 센 B, 즉 RPM이랑 같은 난이도를 한 번 더 들어보고 싶다 라고 하면 센 B. 그리고 요거보다 낮은 하위 단계가 라이트 센이에요. 그래서 라이트 센 풀면은 이제 시험을 조질 수 있냐? 그건 아니야. 라이트 센 다 풀면 70점 정도 나옵니다. RPM 다 풀면 85점 정도 나오고요. 그 위에 상위 단계 교재 풀면은 90점 100 정도 나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다 풀지 못하는데 욕심 부리면 절대 안 돼. 알겠지? 그리고 니네가 고른다고 해서 내가 그거 해 이렇게 안 할 거야. 나는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RPM 상위 단계는 마플 시너지예요. 마플 시너지. 자, 이 교재들의 RPM을 쌤이 지금 푼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쌤이 상중이랑 시험에 꼭 나오는 풀지 말라고 했지. 이게 딱 그 라이트 센에서 센 B 사이 정도 돼요. RPM을 푸는데 상중이랑 뭐 저기 뭐야 그 시험에 꼭 나오는 걸 안 풀겠다? 그럼 RPM 푸는 이유가 없지. 그지? 그냥 내가 지금 대표 문제에 대한 수업을 하고 싶으니까 그냥 거기 있는 문제들을 빼고 풀으라고 한 거지. 사실은 다 풀어야 그 교재를 마무리한 거죠. 맞죠? 그래서 내가 그걸 못 풀겠다 하시는 분은 이거 고르시면 안 돼요. 알겠어? 거기 상중급의 문제가 센 B뿔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고르시면 안 돼. 나는 상중이랑 10분 못 풀겠는데 하시는 분은 얘를 골라야 돼요. 알겠죠? 근데 나는 상중이랑 10곡도 다 풀었고 이미 다음 단계 교재를 준비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마플 시너지 할 건데요. 마플 시너지는 존나 어려워요. 거기는 상이 있어. 그러니까 RPM에는 상중이 있잖아. 그렇지? 마플 시너지에는 상이 있어요. 상과 최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얘를 완벽하게 풀 수 있다는 가정이 있어야겠지, 그치? 그래서 나 상중이랑 식곡을 풀 수 있긴 한데 좀 애매하다, 한 번 더 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센비를 고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르는 가이드를 줬으니까 우리 다음 주부터나 아니면 그 다음 주부터 할 것 같은데 이제는 주 1회로 바꿀 거고 주 1회로 바꾼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클리닉 없이 다 들어와서 수업을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수업은 개별 수업입니다. 이제 죽방 맞으시면서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죽방 그렇게 많이 안 아프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할 거고 또 뭐 말하려 했지? 또 뭐 말하려 했냐? 숙제. 숙제. 자, 숙제 적으세요. 자, RPM 다 풀어오세요. 다음 주까지잖아. 이번 주 내로 끝내라는 얘기예요, 이제 RPM. 네. 그러니까 뭐야? 시험에 꼭 나오는 하고 상중 빼고 다 풀어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뭐 없어요. 미분까지 전부 다 풀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연산 킬러 다 풀어보시면 돼요. 이제 끝났어. 알겠지? 이제 끝났어.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쌤이 고민을 좀 해보다가 상중이랑 그리고 이제 시곡에 보면은 이제 심화 문제가 있어요. 그 두 개를 조금 더 풀어줄 수도 있어. 근데 뭐 내가 문제를 풀어보지 않은 이상 그거를 푸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풀어줄지 말지는 좀 고민해보고, 만약에 안 풀어줘도 쌤이 영상으로 다 찍어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풀어서 이제 확인을 해보셔도 되니까 일단 우리 RPM이랑 영상킬러 다 푸는 게 다음 주 월요일 숙제입니다. 그 시간표는 내가 바꾼다는 얘기 없을 때까지 똑같이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지금부터 숙제 검사 할 거고요. 숙제 미비된 사람들 남아서 하세요.